네, 이미 보도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은 파이저와 바이언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응급 사용 승인이 영국과 미국에서 잇따라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백신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에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말입니다. 이 네. 응급 사용 승인이 내려졌다라는 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응급 사용 승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FDA에서 박신을 이제 풀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응급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 Emergency Use Authorization 그러지 EUA라고 부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파이저에서 나온 것이 승인이 됐고 어저께죠. 어저께 모더나 박신도 EUA 승인을 받았죠. 네. 근데 정말 요새 뭐 신기록 줄어들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확진자들, 사망자들, 뭐 병실도 이제 꽉 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신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영국에서 처음으로 90세 여성 노인이 첫 번째로 박신을 맞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뉴욕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첫 번째로 접종을 받았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95%라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효율성 95%가 이 세분화돼서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걸 세분화해서 보면 이 95% 효율성을 라티노나 비라티노 모두에게 이렇게 나온 숫자이고요. 또 한 가지 흑인들에게 접종했을 경우 이 효율성이 무려 100%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이가 56세 이상 대상에도 94%,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95% 이상이고요. 네. 비만인 사람들도 효율성에서는 96%를 기록하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 너무 짧은 시간에 FDA의 정식 풀 어프로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이렇게 응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는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응급이란 단어 그대로 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스피드하게 백신을 내놓아야 하는 지금 현재 이 응급 사용 상황이 적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지금 촉박한 그런 것인데 그래도 이러면서도 안전도를 희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건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FDA는 일반적으로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풀 어프로브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백신 같은 거는 지금 10여 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이제 이 풀 어프로블 대신에 얼터네티브 방법이 바로 이제 응급 사용 승인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응급 사용 승인이 꼭 백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료 제품이나 또 아니면 심지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것에 거기에 추가로 목적이 더해졌을 경우에 이런 데도 적용이 되고요.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인간 건강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또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이 컨디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고 이 응급 사용 승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응급 사용 승인이 내려진 다음에도 이 FDC나 CDC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완성된 승인을 또 따로 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 제약회사들이 풀 승인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마저 제대로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접종이 되고 또 간혹 뉴스에서 한두 군데 뭐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두 다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풀 승인을 받는 게 목표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한 3상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쭉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지난 1월 27일에 미국 보건부 장관이죠. 알렉스 아자 장관이 그때 공중보건 이머전시를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백신에 대한 이 신호점,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이제 백신을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를 이렇게 나눠서 거치는데, 아시다시피 1차 페이즈 1은 백신을 이제 후보로 만들어서 이것을 몇 명의 작은 숫자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먼저 놔봅니다. 그러면서 그 도세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몸이 얼마까지 허용을 하는지 그 범위를 알아내고요. 이 백신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즈 2로 넘어가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도세지로 이제 투여를 해보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포함해서 모두 해봅니다. 그리고 페이스 3, 3상 이 실험 대상에 가면 수만 명의 사람을 포섭하고 또 다양한 백그라운드 사람들에게 트라이가 되면서 이때 그 들어보신 대로 백신을 줄 때도 있고 플라시보를 줄 때도 있고 본인들은 뭘 맞는지 모르죠. 그렇죠. 이런 거 블라인드 스터디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이저 백신이 미국보다 영국에서 먼저 응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도 참 흥미로워서 읽어봤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영국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먼저 승인이 나고 접종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미국 FDA에 거북이 걸음이라고 비난도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과 절차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네. 영국에서는 파이저에서 그때그때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롤링 베이시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수시로 나오는 대로 그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본인들이 보기에 이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정식 승인을 내리는 것인데 그래서 영국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신속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는 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FDA에서는 이렇게 보내온 모든 데이터의 안과 박을 더 철저히 분석합니다. 안전도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이 데이터에 어떤 하자도 없어야만 승인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FDA 한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그리 빨리 처리하느냐고 간접적으로 좀 이제 비난도 했고요. 4만 명, 5만 명이 넘는 데이터는 엄청난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CDC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약간 빗대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어요. 미국의 백신 승인 절차는 골드 스탠다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영국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미국 승인이 한층 더 까다롭게 들기도 해서 이번에 요새 백신에 조금 그 깨름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마음이 놓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죠? 많습니다. 아까 앞에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앞으로 모아야 될 데이터가 더 많죠. 이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텐데 이런 모든 데이터가 또 공정하게 제3자 이 독립적인 과학자나 전문가들이 꾸준히 데이터를 분석할 것입니다. 물론 이 백신이라 그러면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했지만 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런 데이터가 모아지고 절대 이번 응급 승인, 사용 승인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회사에서도 이 자체 내 모든 이 부작용이며 이런 모든 정보를 트래킹하고 기록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번 팬데믹이 만약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끝난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도 장기적으로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파이저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지금 마켓에 백신을 내놓을 모든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식 FDA 풀 승인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가 이제 거의 이제 승인 단계에 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회사들이 있는데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리스트를 들어가 봤더니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로 듣는 이름들이 파이저와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이제 두 개는 이미 이제 응급 사용이 승인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거의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존슨앤존슨도 페이스 3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지만은 중국에도 자체 내 캐노시노라는 백신이 있고 맞아요. 러시아의 가말레아라는 두 개가 모두 페이스 3에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외국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한국 것도 이름이 두 개나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이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한데 LG 캠이 내놓은 이 셀리드라는 이름의 백신도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두 개가 있는데 모두 페이스 1에 올라 있고 또 어저께인가 제가 또 최근 아티클을 읽어봤더니 한국은 지금 백신을 이 파이저나 모더나 걸 확보해 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2월이나 3월쯤 또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제가 어저께 슬쩍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아예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정말 궁금한 게 말입니다. 지금 모더나가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이 파이저가 있고 지금 거의 승인을 받은 단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한 가지만 맞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번 맞아보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위클리 매거진에서 한번 커버해서 제가 좀 아는데 이 파이저하고 모더나 백신은 들어보신 대로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이것도 모두 다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인데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메신저 RNA가 아니고 DNA 자체를 이용했습니다. 꼭 그래서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지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처럼 뭐 영하 70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된다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파이저나 모더나나 한 가지만 맞으면 되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라도 도세지를 두 번 맞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나오면 돈 많은 사람도 10개 다 맞겠다 그러지도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